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휴가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휴가 언제 가세요? 당분간은 못 가실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일요일, 오늘 제가 휴가였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속초, 양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대산 국립공원 토요일 날 좀 걸어 올라가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밥 먹고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소가 낙산비치 호텔이라고 옛날에는 정말 좋았던 호텔이거든요. 낙산사 바로 옆에 있던,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거기서 묵어서 낙산사 좀 갔다 오고 그 바로 옆에 낙산 해수욕장 갔다 왔는데 그때가 이제 토1이었거든요. 근데 놀란 거는 사실 토1이면 이때 시즌도 시작을 했는데 너무 그 가게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손님들이 없어서 진짜 경기가 안 좋나, 아니면은 원래 이제 주말에 비가 예고가 되어 있어서 비 때문에 스케줄을 많이 변경하셨나, 이런 걱정도 좀 해봤습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아름다운 세상님 들어와 주셔서 인사해 주셨고요. 오영도님, 안 그래도 방금 영진 PD님이랑 어떻게 담당 PD 이름까지 다 알아서 엄 PD님이랑 박 PD님이랑 이렇게 인사까지 주셨는지 제가 또 감사드릴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유지연님 들어와 주셨고, 윤희님 들어와 주셨고, 아니 닉네임이 부자님이신가 봐요. 어떻게 저 이름이 남아 있었나 봐요. 부자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SJ88님께서는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오마코 처방받아서 먹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어쩌다가 32분이 안 되신 어쩌다 30+2님도 아유 32이면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는 나이라서 어쩌다가 아니라 아직도 30+2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중성지방 높다고 들었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사실 댓글을 잘 안 읽잖아요. 이유는 저도 제 주변에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고 있는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해도 저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뭐 댓글을 보면은 당연히 좋아하시는 분 3분의 1, 물론 좋아하시니까 제 동영상을 보시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치고, 그 다음에 뭐 중립적인 입장이신 분 나머지 2분의 1, 그리고 또 좀 마음에 안 드신 분 뭐 나머지 한 20 내지 25%, 30% 이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근데 어쩌다가 지난번에 한 제 방송, 유튜브 방송 비욘드에서 한 거에 대한 댓글을 봤는데요. 봤더니 사실 제가 말이 되게 빨라가지고 일부러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하려고 최근에 노력을 했는데, 천천히 하려고 하니까 이 조사도 좀 많이 들어가고 감탄사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 게 너무 늘어진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속도를 어디다 맞춰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 사실 좀 말 속도가 되게 빨라서 방송하면 항상 이렇게 이제 생방송할 때 출연자한테 위에 이제 부조에 계신 PD님들이나 작가님들이 시그널을 주시는데 칠판에다 이렇게 적어서 주시거든요. 그럼 저한테 항상 오는 시그널이 말 천천히, 이런 시그널이 와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말을 천천히 하려고 했더니 또 그게 또 너무 늘어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1.25배를 들으시고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0.75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지연님께서 안 좋은 댓글은 무시가 답이긴 해요. 저는 아예 그냥 사실 댓글을 안 읽습니다. 제가 이제 Q&A 할 때도 여기 초이 팀장님께서 제 질문을 정리를 해서 나쁜 댓글은 아마 다 빼시고 저한테 전달을 하시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상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은 어떻게 좀 눈에 띄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자, 예. 어쩌다 30+2님께서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죠. 네. 네, 편한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성지방 높다고 들었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 제가 콜레스테롤 높다고 들었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 또 시즌 3인가 2 정도에 올렸고, 그때도 많은 분이 봐주셨는데, 사실 콜레스테롤보다 중성지방이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국가검진을 하던 종합검진을 하던 콜레스테롤 검사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지질 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명칭이. 지질 검사를 보면 총 콜레스테롤 나오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고, 근데 이 세 개는 다 뒤에 콜레스테롤이라는 그 돌림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되게 애매한 중성지방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그 중성지방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 중성지방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밥을 먹고 하나 굶고 하나 수치가 거의 차이가 없어서 사실 LDL 콜레스테롤만 볼 때는 굶지 않고 그냥 오후에 가서 검사를 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검진을 가거나 아니면은 외래에서 검사를 할 때 공복, 그러니까 보통 12시간 공복을 얘기하잖아요. 12시간 공복을 시키는 이유는 바로 지질 검사 중에서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었는지 아니면 굶었는지 또는 무얼 먹었는지에 따라서 영향이 굉장히 큰 지표이기 때문에 이 중성지방 때문에 콜레스테롤 검사를 할 때 우리가 굶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굶는 시간은 보통은 12시간 정도 공복은 하셔야 정확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게도 어쩌다 30+2님께서 정말 32살이세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얘기하는 주제들이 그렇게 재밌거나 관심이 가는 그런 나이는 아니실 것 같은데, 아니면은 30 곱하기 2는 절대로 아닐 거고 30 곱하기 20은 60이신가요? 그건 아니실 것 같은데 어쩌다 30+2에 64세. 네, 알았습니다. 64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조금 높으신 분이 있으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중성지방이 높으면 무엇이 문제냐면요. 첫 번째는 얘는 LDL 나쁜 콜레스테롤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얘도 높으면 동맥경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넙덕하다가 조금씩 플라크가 쌓여가면서 혈관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 그러다 어느 날 이 혈관 벽이 터지면서 혈전이 생기게 되면 이때 이제 심근경색이 오게 되는 거고, 좁아지기만 할 때는 내가 움직일 때 증상이 나타나는 협심증 증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만큼 큰 영향은 아니지만 중성지방도 분명히 높은 경우 독립적으로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뇌졸중 심장병과 같은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과 달리 중성지방이 독특하게 하는 나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요게 복강의 요 뒤쪽에 들어있는 췌장인데 어떤 분이 또 이것도 많이 한다고 지적하셨더라고요. 이 췌장의 부분 염증을 일으켜서 급성 췌장염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방이요, 기름 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기름 덩어리들이 아주 작은 혈관, 큰 혈관을 막지는 않아요. 큰 혈관은 이게 플라크를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막히게 되는데, 지방량이 굉장히 많게 되면은 모세혈관이라고 굉장히 작은 혈관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기름 덩어리들이. 그럼 막으면 모세혈관, 그 막힌 모세혈관이 담당하는 조직은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니까 허혈, 그러니까 좀 산소랑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괴사가 일어나거나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중성지방이 분해되게 되면은 지방산이 되는데, 이 지방산 자체가 약간의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췌장에 산화를 일으켜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췌장염을 일으키는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중성지방이 조금 높을 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중성지방이 굉장히 높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요거는 중성지방이 일으키는 나쁜 일들에 대한 역할이고요. 그럼 중성지방이 높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게 바로 이제 대사증후군인데,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내장지방이 있으면서 콜레스테롤이 나빠지거나 혈당이 나빠지거나 혈압이 나빠지는 질환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콜레스테롤은 어떤 방향으로 나빠지냐면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되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요. 그래서 남자는 40, 여자는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중성지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올라간다는 거는 대사증후군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정의상은 이 5개 중 3개 이상이 올라갈 때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중성지방이 올라가면 내가 앞으로 대사증후군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중성지방만 높지만은 고밀도 HDL 콜레스테롤도 떨어질 위험이 있고, 혈당은 올라가서 당뇨가 될 위험이 있고, 혈압은 올라가서 고혈압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얘네들은 혼자서 안 다니고 몰켜 다니거든요. 내가 유전적으로 중성지방이 높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얘부터 올라가는 거고, 혈당이 높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혈당부터 올라가지만, 결국은 하나가 생기면 다른 것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몰켜서 다니는 어떤 질환군이라고 그래서
무슨 질병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다는 건 내가 앞으로 당이 올라갈 위험도 높고 내가 혈압이 올라갈 위험도 높다는 뜻이고 내가 어쩌면 내장지방이 많을 위험도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은요. 보통 검진에서 기준은 150입니다. 150 이하가 정상인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완전히 굶고 검진을 받으러 가면 100 이하의 수치가 나오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정상에 가깝고요. 100은 150은 넘는데 200은 안 되는 경우를 경계 수치라고 얘기하고 높다고 하는 수치는 200부터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이 높으면 매우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중성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만큼 나쁘진 않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뭐 당뇨가 있는 경우는 70만 돼도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단 130이 넘으면 무조건 높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보통은 100 정도 수준에서는 뭔가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수치이거든요. 그런데 중성지방은 그보다 또 굉장히 널널해서 200 정도는 돼야 이제 고위험군으로 돼서 치료가 필요한 거고 500 이상이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아까 급하게 일으킬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급성 췌장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급성 췌장염은 중성지방 수치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급성 췌장염이 생기시는 분들을 보면 500 정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치인 1000이나 2000 이렇게 수천 단위의 수치인 경우에 급성 췌장염이 잘 생깁니다. 물론 그 이하의 수치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이제 이렇게 중성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정말 약이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매일 삼겹살을 먹어도 약만 잘 드시면 LDL 수치를 정상에 가깝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스타틴이라는 약으로 조절을 하는데 스타틴이 없으면 요즘엔 주사제가 나와 있어서 주사제는 뭐 더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스타틴을. 정말 안 되면 주사제를 사용해서라도 정상 수치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이 매일 삼겹살을 드셔도 된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중성지방은요. 약이 그렇게 스타틴만큼 강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이 별로 힘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중성지방을 낮추기 위해서 아까 오메가3를 드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메가3를 드셨을 경우에 맥시멈으로 거의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수치의 한 30%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500이었다고 하면은 한 350, 요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350, 300. 근데 여전히 높잖아요. 만약에 1000이었으면 30% 떨어뜨리면 700이 되니까 그것도 무조건 치료해야 되는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지요. 그리고 또 요거보다 조금 더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는 파이브레이트라는 약을 쓰는데 피브레이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파이브레이트는 정말 많이 떨어뜨려 봤자 50%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1000인 사람이 파이브레이트를 먹으면 500이 돼서 여전히 높게 되는 거고요. 2000인 사람이 먹으면 1000이 되니까 언제든지 약을 먹어도 급성 췌장염이 생길 수 있는 위험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틴이라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보다 중성지방의 약인 오메가3나 파이브레이트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중성지방을 치료를 할 때는 약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환자분이 생활습관 교정을 같이 해주셔야 충분히 정상 범위 안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그러면 생활습관 교정, 내가 어떻게 먹는지, 내가 살을 빼는지, 내가 운동을 하는지로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게 얼마냐면 아까 약은 최대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50%. 그럼 적으면 뭐 10% 이 정도뿐이 안 떨어지고요. 많이 떨어져봤자 정말 제가 써보면 30-40%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활습관 교정은 무려 90%를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스타틴 중에 하나인 아토바스타틴이 10ml, 20ml, 40ml, 80ml 이렇게 용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흡수 억제제인 에제티미브를 붙여가지고 정상을 굳이 만들 수가 있지만 이 파이브레이트는요 한 알이 처음 용량이고 한 알이 끝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써서 2000에서 1000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이거를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두 알을 쓰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그 부분들은 여러분이 식생활과 운동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활습관 교정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먹는 게 중요한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만큼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중성지방 혈중입니다. 유병률을 보시면은 나이가 드실수록 뭐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자분들의 그래프가 이 파란 색깔인데 40대가 최대예요. 이때는 3명에 1명이 중성지방이 높고요. 여자분들은 비교적 낮아서 한 10명에 1명 중인데 나이가 드실수록 뱃살이 나오면서 점점 좀 높아져서 70세가 되면은 남성은 이렇게 이제 40대를 피크를 찍고 떨어지고 여성분들은 나이가 많아지시면서 점점 올라가가지고 70대가 되면 그때서는 여성분들의 고중성지방 혈중 유병률이 남성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성지방 높은 분들은 제가 외래에서 봐도 그렇고 남자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러면 중성지방이 높을 때 주의해야 되는 제가 오늘 음식, 식품 이런 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건데 단 음식이에요. 단 음식. 당분. 네. 당분인데 달달한 음식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유는 이 안에 설탕, 액상가당 그리고 천연이라고 얘기하는 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달달한 것들은 중성지방을 어마무지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단 거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건 액체로 되어 있는 단 게 더 안 좋거든요. 이유는 더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탄산 음료수 탄산수 아니고 탄산 음료수, 그 다음에 이런 스포츠 음료, 그 다음에 무슨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 다 뭐 포도맛, 탐스 뭐 이런 것들 다 달달한 음료는 다 올린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페인 음료 중에서도 단 거 있잖아요. 이런 믹스커피나 보통 편의점에서 파는 냉장고에 들어있는 커피들은 거의 대부분 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액상가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 특히 액체로 된 단 것들을 많이 줄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들은 사실 사탕 잘 안 드시잖아요. 음식점 가셔가지고 서비스로 주는 사탕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잘 안 드시고, 오히려 나이 드시면 초콜릿 같은 거를 더 많이 선물로 주고받고 하면서 많이 드시게 된,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 다 초콜릿 중에서 99% 다크 초콜릿이 있어요. 근데 그거 먹어보라고 하면은 다 너무너무 맛없다고 하는데 사실 다크 초콜릿이 꽤 맛있거든요. 입맛에 맞으면. 그래서 조금 다크 초콜릿이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도움도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초콜릿 말고 99% 다크 초콜릿. 그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이 드시는 거는 다크 초콜릿이 아니라 이 안에 뭐 이렇게 크림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있는 초콜릿이잖아요. 밀크 초콜릿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깜깜해 보이는 색깔을 갖고는 있지만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저 굉장히 맛있는 이번 여행 중에 팥빙수 집을 갔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단팥도 설탕을 넣어서 끓이는 거고, 이 인절미도 떡이기 때문에 여기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어떤 경우는 얼음도 약간 달달하게 해서 팥빙수를 만들기도 해서 이 안에 당분이 어마무지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나눠 먹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10,000원 넘는 팥빙수 값을 치르잖아요. 근데 둘이 먹기도 되게 많거든요. 아까서 다 먹다 보면은 당분을 어마무지 많이 먹게 되어 있고, 아이스크림 당연히 달달하고요. 근데 요거 차갑기 때문에 단맛이 잘 없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걸 한번 녹여서 드셔보시면 얼마나 단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찬맛이 없어지면 리얼한 그 단맛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구르트도 무가당 요구르트가 있어요. 무설탕, 무가당. 그게 아닌 요구르트는 아무리 플레인이라고 써 있어도 당분이 들어있어야 그 요구르트의 신맛을 커버를 하고 맛있는 맛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달달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 요구르트도 굉장히 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단 거, 단, 설탕, 액상가당, 꿀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는 안 달지만 탄수화물 중에서 쌀가루, 밀가루 음식, 그리고 쌀, 이것도 많이 드시게 되면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중성지방이 높아서 오는 경우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당분이 많이 든 거나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 뭐 빵, 쌀가루로 만들죠. 그 다음에 이 떡도 진짜 설탕 많이 넣거든요. 그 다음에 국수, 뭐 라면, 이거는 이제 갈아가지고 다시 만든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쿠키 만들 때 설탕 많이 들어가거든요. 케이크는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냥 봐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일견 그냥 딱 입에 넣었을 때는 달지 않은 식품들도 사실 많이 먹게 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여름에 덥다고 이틀에 한 번씩 국수 드시고 냉면 드시고 하시게 되면은 탄수화물의 전체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탄수화물이 몸 안에서 중성지방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지 않아도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중성지방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음식들은 달지 않게 느껴져도 안에 굉장히 많은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친구가 제빵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제빵을 하면서 레시피들을 보면은 3분의 1이 밀가루, 3분의 1이 버터, 3분의 1이 설탕이라고 대부분의 빵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천연이라고 되어 있는 탄수화물 식품들, 뭐 갈거나 도정을 하지 않고 먹는, 요즘 이제 옥수수 굉장히 맛있고, 고구마는 GS25 이런 데 가면 항상 군고구마를 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자, 프렌치 프라이 이런 거에 되게 맛있고, 저 좀 전에도 프렌치 프라이 먹고 왔는데, 예, 이런 고구마, 감자, 옥수수는 옛날에는 구황식품이라 그래가지고 쌀에 수확이 좋지 않을 때 충분기를 넘기기 위해서 많이 먹었던, 밥 대신 먹었던 식품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를 간식으로 먹지만 이걸 끼니로 먹는, 사실 서양 사람들은 감자를 우리나라 밥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탄수화물 식품이라서 천연에서 오고 도정을 하지 않거나 가공을 하지 않아도 고구마, 감자, 옥수수는 탄수화물 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게 되면은 혈당을 올릴 뿐만이 아니라 중성지방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LDL 콜레스테롤 같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포화지방이라 그래서 기름기로 올라가게 되지만, 중성지방은 기름기보다는 이런 여성분에 있어서는 탄수화물 식품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달달하고 천연인 거, 과일도 먹어야 되는 분량이 있어서 보통 하루에 100g 정도 권유하거든요. 그래서 참외는 한 요만큼, 네? 그 다음에 사과 3조각, 배는 크기가 크니까 2조각, 귤은 1개 반, 포도는 한 13, 4개, 알맹이로 키위 1개, 바나나 3분의 2개, 오렌지 2분의 1개, 요게 다가 아니라 이 중에 하나 정도가 보통 먹어야 되는 과일의 양인데, 앉은 자리에서 뭐 차마 두세 개 드시고, 바나나 2-3개 들어있는 거 다 드시고, 포도 한 송이 드시고, 귤은 광주리 드시게 되면은 이 달달한 맛이 바로 그냥 당분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당분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당분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당분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을 보면 사과를 100g을 먹으면 이 안에 여기가 이제 10g이 들어있는 이 선이거든요. 사과 100g 먹으면은 10g의 당분을 먹게 되고, 포도는 더 많이 먹게 되고, 망고는 열대과일이라서 달아서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리고 오렌지, 복숭아도 거의 10g 정도의 당분을 먹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당분도 역시 과당, 포도당 똑같이 단순당이 들어있는데, 다행히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은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비타민, 무기질도 들어있고 섬유소도 들어있어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당분만큼 제한을 하지는 않아도 돼서 하루에 한 100g 정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정도 분량은 드시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특히 여름에 복숭아 많이 먹고, 아까 수박 얘기하셨는데 수박은 통 단위로 사서 안 먹으면 금세 물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막 이렇게 조그맣게 타파통에다가 조그맣게 잘라갖고 넣어놓고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시원하니까.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당도 올라가고 중성지방도 올라가서 병원에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드시지 말고 먹어야 되는 이 분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굉장히, 그렇게 먹어야 좋은 식품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여기까지를 많이 드셔서 중성지방이 올라가서 오는 거고요. 또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여성, 남성 모두 다 과일을 많이 드셔서 올라가시고요. 남성분들은 뭐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 중성지방을 많이 올리는 요인 중에서 제가 탄수화물 식품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과일을 먹어서 탄수화물 식품, 당분 요거 많이 먹어서 올라가는 당이, 그 중성지방의 양이 500, 600, 700, 1000, 2000 이렇게는 안 올라가요. 그런데 술은 훨씬 많이 드시기 때문에, 특히 술 같은 거는 내가 같이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중성지방도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면서 차곡차곡 쌓고, 간에서 또 얘가 중성지방을 많이 만들어서 혈액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술 때문에 올라가는 중성지방이 특히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많고, 중성지방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오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탄수화물이나 당분식품보다는 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둘 다 같이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제 검진을 판정을 하다가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 중에서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젊은 여성,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 여성의 음주량이 정말 많습니다. 깜짝 놀라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년쯤 전인가요? 술꾼 도시 여자라는
그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여성 세 분이 술을 많이 드시는 여성분들이 친한 친구인데 그런 드라마 기억하세요? 저는 그 드라마를 그때는 보지 않고 이렇게 가끔 유튜브 보면은 예고편 올라오거나 아니면 정리된 영상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잠깐 보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젊은 여성 세 분이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그런 주제의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게 드라마의 주제가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요즘에 판정을 하다 보면은 젊은 여성분 중에서 술을 티 안 나게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많이 드시는 분이 정말 많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돼서 시간이 되면 이걸로 정말 논문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술은 한 뭐 40대, 30대, 50대 남성분들이 정말 많이 드시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이 중성지방 수치가 356이었다가 84, 121, 204, 258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런데 4월 30일에 1354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12가 됐어요. 그 다음에 910이 됐어요. 그 다음에 68이 됐어요. 이런 때는 어떤 때들이냐면요. 술독에 빠졌다 나온 때예요. 술을 매일 드시는 일이 뭐 회사 일이던 개인의 경조사던 있었던 일들인 거죠. 그리고 되게 높다는 거 알고 이제 의사가 이 정도 되면은 급성 췌장염 생길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 생길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주의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말을 잊어버리고 내가 좀 몸이 편해지고 수치가 괜찮아지면 또 다시 술독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일들을 이제 외래에서 왕왕 보게 돼서 술 때문에 올라가는 건 진짜 많이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 저는 막 2천, 3천 올라가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술을 드신 경우는 이 정도 수치가 올라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의사가 이제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은 CVR이라 그래서 병원에서 크리티컬 밸류 레포팅이라 그래서 그 오더를 낸 의사한테 SMS가 갑니다. SMS가 가서 너가 오더 낸 이 환자가 수치가 이렇게 높으니까 네가 당장 해결을 해라 이런 CVR이 가거든요. 그래서 CVR을 이렇게 받으면 놀라서 찾아보고 이제 전화해서 탄수화물 줄이세요, 술 당장 끊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경험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름기 많은 고기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가 중성지방도 높여요. 그 이유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바로 중성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사셔가지고 얘는 아마 갈비살 같아 보여요. 그렇죠? 갈비살 제가 얼마 전에 먹어가지고 기억하는데 요 하얀 부분들, 그다음에 요거 항정살 같아 보입니다. 항정살 부분에 요 하얀 부분들, 그리고 뒤에 삼겹살 같아 보이는데 요 하얀 부분들에 있는 이 지방이 바로 우리 몸에 들어있는 지방이랑 똑같고 그 지방이 바로 중성지방이기 때문에 기름기 많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신 거예요. 아까 탄수화물은 몸 안에서 전환이 돼가지고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거지만 얘는 그냥 중성지방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기 눈에 보이는 그런 고기를 드시게 되면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중성지방도 같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백질 식품은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름이 없는 뭐 뒷다리살 같이 또는 고기 중에서 왜 좀 싼 부분들이 기름이 없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사서 드시는 것이 중성지방으로도 안전하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로부터도 안전하기 때문에 고기는 기름기가 적은 걸 드시고, 또 하나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는 포화지방산이 많지만 불포화지방산은 중성지방을 떨어뜨리거든요. 불포화지방산 중에서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더 잘 떨어뜨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가 많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챙겨서 드시는 것이 중성지방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많은 고기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LDL 나쁜 콜레스테롤 뿐만이 아니라 중성지방도 올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내가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햄버거라던가 탄산음료수라던가 이렇게 아니면 뭐 과자라던가 빵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식품 말고도 내가 먹은 전체 식품의 양이 많아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어서 뭐 살코기도 많이 먹고 등푸른 생선도 많이 먹고 현미밥도 많이 먹어서 무조건 무엇이든지 많이 먹어서 내가
몸에 살이 찌고 특히 그 살이 배에 찌면은 그 뱃살이 바로 중성지방이기 때문에 계속 혈액으로 중성지방을 만들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지방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앞에서 1에서부터 6까지 말씀드린 나쁜 식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엇이든 먹어서 좋은 거라도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하게 되면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과식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배가 나오지 않도록 체형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살을 많이 빼주시면은 정말 중성지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7번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난 그러면 이렇게 많이 다 먹지 말라고 하는데 밥도 먹지 말라 그러고 그럼 뭐 먹으냐는 얘기냐고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밥은 잡곡밥 드셔야 되고요. 현미 드셔야 되고 또 콩밥 섞어서 드시면 되고 빵을 드실 때는 우리가 이제 식사빵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달게 나온 그런 빵 말고 통밀빵, 잡곡밥.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베이커리에서 파는 뭐 파리바게트 이런 데서 파는 것보다는 좀 약간 럭셔리한 빵 전문점에서 그날 구워서 만든 그런 데서 많이 팔고 가격도 한 두세 배 정도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드실 때는 통밀빵, 잡곡이 들어가 있는 이런 빵으로 골라서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도정을 안 한 상태로 드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인 거고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드시면은 콜레스테롤을 흡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죠. 같은 기전에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섬유소가 많은 채소, 버섯, 해조류는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 과일은 한두 개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드시긴 하시되 두세 조각 이렇게 조각 단위로 드시는 게 좋고 음료수는 당분이 들어있지 않은 물이 주 재료인 물이나 탄산수나 곡차 이렇게 당분이 없는 음료수를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름기 많은 육류를 줄이고 기름기가 없는 육류를 드시고 오메가3가 많은 등푸른 생선을 한 주당 한두 토막 최소한 2토막 정도는 드셔야 필요한 오메가3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라면, 국수, 그 다음에 빵, 과자, 케이크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견과류, 유제품, 약간의 과일이 사실 가장 좋은 간식입니다. 그리고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내로 드시는데 내가 중성지방 농도가 500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언제든지 급성 췌장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500 이상에서는 한 잔도 드시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드셔야 되는 식품과 드시지 않아야 되는 식품을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홍영숙님께서 63세이신데 경동맥이 왼쪽 1.2, 오른쪽 1.4인데 LDL이 130이라고 치료해야 될까요? 이게 검진을 가시면은 경동맥을 보는 게 두 가지예요. 플라크가 있는지 보는 경우랑 경동맥의 두께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검진을 가면은 두께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두께도 중요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플라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홍영숙님께서 플라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플라크가 있다면 저 같으면 HDL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은 게 아니라면 LDL이 130이라면 나이를 감안해서 저는 콜레스테롤 약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동맥 검사를 통으로 하는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약식으로 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통으로 제대로 플라크도 보고 두께도 되는 검사를 만약에 약식으로 하셨다면 제대로 재고 난 다음에 플라크 있는지를 확인해서 있다면 좁아져 있으면 그건 뭐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플라크만 있다고 해도 제 거라면 약 먹을 것 같습니다. 에그님께서 30대 중반 여성이고 마른 체형인데 집안 내력으로 LDL 222, HDL 80, 총 314. 일단 3개월간 식이조절과 운동을 하고 추적 검사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요. 수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끊어야 할까요? 지금 문제는 가족성 고지혈증이 있으신 거예요. 200이 한국분이 222면 저는 제 거라면 3개월 안 기다립니다. 당장 약을 먹을 거예요. 물론 주의하시고 가시면 LDL이 다음에 뭐 180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높은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집안 식구들 할아버지 할머니 뭐 외가 친가해가지고 뇌졸중 심장병이 있는지를 또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20이면 어느 나이에도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 3개월 기다리지 말고 드세요. 그 3개월 동안 플라크 생깁니다. 그리고 좁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박은 관련이 없어요. LDL 콜레스테롤이랑 살만 찌지 않고 혈당만 그렇게 높지 않다면
근데 얼마나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반통, 4분의 1통 이렇게 드시는 건 아니죠? 두세 토막 드시는 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지 않으셔도 되고 콜레스테롤 약 꼭 먹어야 된다가 제 답입니다. 사실은 220이면요. 3개월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190만 넘어도 기다리시면 안 되고 그냥 약을 드셔야 돼요. 에그님께서 연속해서 에리스톨이나 대체당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당도 결국은 대체당도 우리가 칼로리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살이 찌게 하지는 않지만 얘가 소화관 안에 있는 유해균의 조성을 변화시켜가지고 결국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맛을 좋아하는 입맛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체당으로 저희 아들아이도 너무 다이어트 코크를 좋아해서 오늘도 그만 먹으라고 하루에 한 잔만 먹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맛을 좋아하면은 또 햄버거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치킨도 좋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리스톨이나 대체당에 별 문제가 없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장에 있는 유익균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단맛을 좋아하는 입맛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단맛과 같이 가는 음식이 나쁜 음식을 또 찾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단맛이 필요할 때만 드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 앞에 지금 롯데 시네마가 있거든요. 롯데 시네마 가가지고 이렇게 영화 보면서 녹차를 마시기에는 참 안 어울리잖아요. 팝콘 먹으면서. 그럴 때는 다이어트 코크 먹어야죠. 그렇지만 이제 평상시에 집에 달아놓고 먹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인의 일상님께서 이 질문이 긴데 제가 잠깐 속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면 답을 못 드리니까요. 술, 담배 안 하는 40대 중반 175, 55면은 되게 날씬하시네요. 무릎 관절경 수술을 2번 해서 퇴행성 관절염 3기라고 좀 나이에 비해서 빨리 왔는데 다치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중성지방이 150 이하가 정상인데 250이 나온다고. 군것질을 전혀 안 하고 설탕 안 좋아합니다. 수영장 추워서 걷기 힘드니 상체 운동인 턱걸이라도 해야 중성지방이 낮아질까요? 흰쌀밥보다는 몸무게가 작으니 오리고기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해야 되는가요? 40대 중반이면 소화력이 좋을 때시잖아요. 그래서 흰쌀밥에 조금씩 잡곡이나 콩류 같은 거를 처음에 한 20% 정도 섞어보시고 괜찮으면 30%. 저는 집에 지금 현쌀밥을 3분의 1을 넣고 렌틸콩 같은 거나 또는 약간 불려가지고 노란콩 이런 것들을 3분의 1을 넣고 3분의 1을 잡곡을 넣어서 먹는데 식구들이 저만 없으면 자꾸 흰밥을 해요. 그렇긴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는 흰쌀밥부터 원래 바꿔야 되는 거라서 현미 같은 걸로 바꾸시거나 해서 일단은 흰쌀밥 자체를 조금 바꿔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만 어떻게 먹습니까? 제가 책을 내면서 그때 방송을 한 약없이 건강해지는 식습관 상담소를 그때 들어왔던 PD님께서 짤방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조회수가 다 합쳐서 100만이 넘게 나온 짤방이 있어요. 근데 다 길게 보기 어려우시면 건강한 식사는 어떻게 나눠서 먹는지 쇼츠로도 올라와 있거든요. 1분짜리. 그래서 한번 보시면 대략 이렇게 채소와 과일이 전체 내가 먹는 볼륨의 반 정도가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 반에 25%는 탄수화물이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 25%는 단백질 식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큰 전제입니다. 여기에서 뭘 내가 바꿔 먹는 거가 중요한 거지 밥을 다 빼고 중성지방 250이라고 해가지고 오리고기만 먹고 단백질만 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장기는 탄수화물만 사용하는 장기도 있고 또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같이 먹은 오리고기의 단백질이 단백질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갖춰서 먹는 게 답인 거지 탄수화물을 완전히 빼고 먹는 거는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콜레스테롤을 일으키는 거는 중성지방보다 LDL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괜찮다면은 250 수치가 높기는 하지만 탄수화물을 약간 바꿔서 먹거나 주의해서 먹어야 되는 거지 탄수화물을 끊을 수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LDL을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님께서 중성지방이 너무 낮고 HDL이 높게 나옵니다. 30, 98입니다. 총은 270입니다. 근데 동맥경화도 있고 고혈압도 있습니다.
기름질 음식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나이 드니까 몸에 힘이 없고 먹은 만큼만 움직여지고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요. 콜레스테롤 약을 10개월 먹고 너무 떨어져서 약을 끊고 6개월 뒤 검사해보니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이거는 총이 270이잖아요. 콜레스테롤 중에서 총 콜레스테롤은 높으면 나쁜 거고, HDL은 높으면 좋은 거고, 중성지방은 높으면 나쁜 거고, LDL은 높으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HDL이잖아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에서 270에서 HDL 90을 8을 빼면 대략 뭐 한 100 정도 빼면은 170이 나쁜 것들의 총합인데 이 수치도 지금 크게 낮은 상태는 아니시기 때문에 부자님께서는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지난번 먹었던 용량이 너무 LDL을 많이 떨어뜨리는 용량이라면 조금 줄여서 드시면 될 것 같고, 중성지방이 진짜 30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경우에는 좀 측정이 잘못되거나 계산을 해서 좀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재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는지를 하지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다시 약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동맥경화가 있기 때문에 LDL을 한 70 정도 수치로 낮춰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LDL 수치를 써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조금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다시 한번 재검해 보시라는 거, 콜레스테롤 약은 드시라는 거, 이렇게 두 개로 키포인트를 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통계님께서 41 남성이고 고혈압으로 25세부터 약을 잘 드셨대요. 5년 전부터 프리토 플러스 그다음에 아모디핀 5ml 먹는다고, 중성지방이 600 이상으로 나와서 약을 6개월 먹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중단하는 게 반복하고 있는데, 약간 약 중에서 프리토 플러스에 이뇨제가 좀 들어있잖아요. 이 이뇨제를 통계님께서는 나이가 40대라서 좀 아직은 안 드셔도 될 것 같고, 얘가 중성지방을 조금 올려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거 빼고 프리토 플러스에 들어있는 텔미사탄을 40ml를 80ml로 올리거나 아모디핀을 5ml에서 뭐 7.5나 아니면 10ml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00이 됐을 때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이요법을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우선은 식이요법을 좀 바꿔보시고, 식이요법을 내가 잘했는데 600이에요. 그럼 그냥 약을 드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체질적으로 고중성지방 혈증이 있는 가게도 있어요. 집안 식구들이 다 그렇게 높아요. 술도 안 먹고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안 먹어도. 그런 경우는 약을 먹어야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휘뚜루 마뚜루, 교수님은 야식이 땡길 때 주로 뭘 드시나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3월 말에 책을 내면은 그 출판사 쪽으로 연결돼서 나오는 뭐 유튜브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김작가 TV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큰 경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근데 경제 유튜브 채널에 사이사이에 여기 나오는 정의용 교수님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박용희 교수님도 나오시면서 의학적인 내용이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뭐 인문학적인 내용도 들어가고. 거기를 나가서 촬영을 했는데 거의 뭐 한 달 만에 제 내용이 재미가 없었는지 얼마 전에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에 이제 첫 번째 그 댓글은 가장 인기 있어서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제일 먼저 올라간대요. 근데 그 올려진 댓글이 뭐냐 하면 조회수는 한 7만 정도 나왔는데 일주일 좀 전에 올라가고, 또 박 의사님도 근감소증 아니세요? 뭐 이런 내용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하셔가지고, 제가 하체는 평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제 하체 근육은 제 나이 평균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만 이쪽에 50견을 한 번 했고 이쪽에 50견을 하면서 상체 근육을 지금 약간 왼쪽에 다시 50견이 생겼거든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팔 쪽 근육은 1kg대라서 저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당연히 거기서 여기까지만 나오니까 엄청 팔 근육이 없어 보였나 봐요.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의사가 여기 와서 얘기할 때 의사의 행동을 보시면 안 돼요. 뭐 그러면 뭐 의사는 안 죽고 그 100살 200살 살게요. 의사의 말을 들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야식이 땡길 때 저는 뭘 좋아하느냐면요,
제가 저의 건강 습관에 대해서 지난 시즌에 한번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 6만 분 정도 보셨는데 제가 다행히 과자보다는 땅콩과 같은 견과류를 좋아합니다. 마카다미아, 땅콩, 요즘엔 피넛 있잖아요. 피넛. 피칸. 피넛이 아니라 피칸이요. 피넛은 땅콩이고, 그리고 이렇게 땅콩 버터, 다른 거 안 들어가 있는 땅콩 버터, 이것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다행히 그거 먹습니다. 먹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소화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먹고 곧장 누우면 진짜 그 다음날 역류성 식도염 생겨가지고 속 아파요. 그래서 자리에 눕기 2시간쯤 전에까지는 마지막으로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식이 땡길 때 먹는 건 그거고, 뭐 저도 굉장히 뭐 먹고 싶은 거 많죠. 그래서 토마토를 많이 먹어요. 토마토 많이 먹고 싶을 때 뭔가 이제 단 과일을 먹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제 토마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거의 항상 떨어뜨리지 않고 집에 놔둬요. 그래서 토마토를 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근데 문제는 이 견과류는 먹다 보면 맥주가 땡겨가지고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제로 알코올 안 들어있는 맥주 있잖아요. 그거 여러 가지 먹어봤는데 클라우드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지금 냉장고에 좀 재워놨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먹다가 맥주가 땡기면 클라우드 제로 무알콜 맥주를 조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 의사는 행동이 아니라 말을 따라 하시라라고 제가 휘뚜루 마뚜루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유님께서 엄청 예민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수박 주스 혈당 올리냐고요? 제가 2, 3일 전까지 제가 시즌에 한 번은 리브레라고 연속 혈당 측정을 달잖아요. 요번에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수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박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도표를 보면은 그렇게 당분이 많지는 않은데, 수박은요, 씹지 않고 넘길 수가 있잖아요.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꿀꺽 넘어가요. 그런데 사과는 그렇게 못해요. 섬유소가 많아서. 그래서 더 빨리 소화되는 달달한 음식이 훨씬 혈당을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박을 갈아가지고 혈당을 올리면은 그 당분을 만들어 놓으면 혈당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카페에 파는 수박 주스는 카페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기다 액상가당을 조금 넣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박 주스를 안 드시는 게 좋지만 드실 때는 과당을 첨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드시는 게 좋고, 과일은요, 안 달아서 싼 게 훨씬 더 건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수박 주스는 혈당을 무지 많이 올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E88님께서 오마코 아침 저녁으로 2번 먹는 처방 받았는데 아침에 먹을 때는 괜찮은데 저녁에 먹고 나면 속이 쓰리더라고요. 아침에 2알 한꺼번에 먹어도 흡수 잘 되냐고. 네, 잘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꺼번에 2알 드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4알 정도 드릴 때는 한꺼번에 4알은 정말 못 먹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이렇게 나눠서 드리거든요. 그런데 2알 정도는 한꺼번에 먹는데 아무 상관이 없고 지용성 영양소라서 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 오마코는 식사하고 드시는 게 좋거든요. 하고 드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실컷 떠드는 사이에 벌써 49분이라서 엔젤린 거까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떠들었더니 목마릅니다. 남성 60세라고 하셨고 중성지방이 높은 지가 한 15년 이상인데 병원에서는 한 번도 약 처방을 안 해주네요. 식이 조절만 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경동맥 초음파 해봐야 될까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자, 중성지방이 혈관에 나쁜 거랑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나쁜 거랑은 여기가 뭐 10배 정도 나빠요. 중성지방,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배수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 10배 정도 더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쓸 때는 중성지방이 500 이상이면 무조건 약을 씁니다. 그런데 200에서 300 정도는 약을 쓸지 말지를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면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먼저 조절을 해요.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기 위해서 스타틴이라고 약을 쓰면은 이 스타틴이 중성지방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200에서 300 정도인 상태에서는 중성지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먼저 조절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중성지방이 높으면 조절하는 게 이게 진료 지침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도 다행히 엔젤님은 좀 약을 드시려고 하시나 봐요. 그래서 200에서 300 정도면 아주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이 자체가 크게 문제는 아니고 식이 조절, 운동, 백살 조절을 먼저 해주시고, 그 점이 더 중요한 거는 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당연히 LDL을 먼저 조절을 하면 같이 중성지방이 좀 떨어지니까 그렇게 판단을 일단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가
LDL 200, 300이 경동맥 초음파를 막 그렇게 일으키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60대 정도라면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부터 보통 동맥경화가 많이 시작하시더라고요. 검진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내 리스크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서 초음파를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성지방은 500이 나오면 무조건 치료를 하고 그 밑에 수치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먼저 조절을 하고 그래도 높으면 그 다음 경우에 조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9시 50분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신발바닥 미끄럽지 않은지 한번 너무 오래된 운동화 보면 바닥에 그 울퉁불퉁한 요철 다 낡아져 닳아져 있으면은 비 오고 평평한 바닥, 미끄러운 바닥에서 낙상 생길 수가 있으니까 신발바닥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오늘 저녁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2주 뒤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